금요일 오후, 평소와 다름없던 베이징의 퇴근길. 그 순간, 하늘은 갑자기 분노를 터뜨렸고, 도시는 단 30분 만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탁구공만 한 우박이 쏟아지며 수천 대의 차량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의 이면 아무도 몰랐던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금성. 600년 역사의 상징이자 중국 문화의 정수였던 황금 기와 위로 떨어진 얼음 총알은 단순한 파괴를 넘어 역사와 권위의 균열을 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폭풍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베이징 우박 참사의 전말과 숨겨진 피해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기 힘든 이야기. 당신이 생각하는 안전한 유산은 정말로 안전할까요? 서울과 마찬가지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그저 빨리 집에 돌아가기만을 바라며 도로 위에서 붐비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저 약간 어두워졌을 뿐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뒤, 하늘로부터의 공격이 이 퇴근 시간을 지옥도로 바꿔 놓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차량이 파괴되는 것을 경악하며 지켜보는 동안 그보다 더 큰 두려움, 높은 성벽에 의해 감춰진 하나의 비밀이 바로 베이징의 역사적 중심부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 과연 그 끔찍한 우박 폭풍 속에서 600년 역사의 권력의 상징인 자금성에는 무슨 일이 정말로 일어났을까요? 지옥의 30분, 얼음 총알 셀의 속 도시의 심장부. 폭풍은 잔인하고 갑작스럽게 덮쳤습니다. 소나기처럼 시작된 것이 순식간에 맹렬한 우박 폭풍으로 격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은 알갱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차오양구와 하이덴 같은 도심 지역에서는 하늘이 탁구공만 한 얼음 총알들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신이 도로 위를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폭발음이 들려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동차 유리가 박살나고 금속이 꿰뚫리는 소리였습니다. 회사원인 이 씨는 폭풍이 덮쳤을 때 교통체증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회상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하늘에서 벽돌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제 바로 앞차의 뒷유리가 순식간에 박살났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핸들을 꽉 쥔 채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는 수만 명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힘들게 일해서 장만했을 소중한 자산인 자동차들이 주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야외 주차장들은 공습을 맞은 폐차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차마다 움푹 파인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유리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갓 산 새 차들이 단 30분 만에 망가져 버렸습니다. 공황 상태는 2차 재앙을 만들어냈습니다. 운전자들은 피난처를 찾기 위해 무릅쓰고 고가도로 아래로 차를 몰아넣으며 고속도로를 거대한 임시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통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분노에 찬 경적 소리가 금속을 때리는 우박 소리와 어우러져 혼돈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총알빛 속에서 한 배달 기사가 필사적으로 플라스틱 음식 용기 뚜껑으로 머리를 가리는 모습은 소셜미디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이면서도 자연의 갑작스러운 분노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이미지였습니다. 시스템의 함락. 경고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어째서 베이징과 같은 현대 도시가 그토록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을까? 해답은 두 가지 실패에 있습니다. 첫째, 경보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기상청이 노후 경보를 발령했지만 이 정도 강도의 우박 위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차량을 덮거나 피난처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습을 당한 것입니다. 둘째, 인프라의 실패입니다. 초거대 도시의 배수 시스템은
짧은 시간 안에 쏟아진 엄청난 양의 물과 얼음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지하철역 입구가 침수되어 임시 폐쇄되어야만 했습니다. 산리퉁과 왕푸진 같은 번화가의 상업 건물들로 물이 밀려들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밤새도록 일하며 얼음이 녹아 막혀버린 배수구를 맨손으로 치워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겉모습은 화려할지 몰라도 베이징의 인프라가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극한 기상현상 앞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는 가혹한 진실을 벗겨냈습니다. 황금 기화의 비밀, 자금성의 진짜 피해. 그리고 이제 폭풍의 중심에 있던 비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박 폭풍이 끝난 후 보험회사와 자동차 정비사들이 수천 통의 전화로 분주한 동안 황궁 위에는 기이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피해에 대한 어떠한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는 법입니다. 내부 소식통과 은밀하게 촬영된 사진에 따르면 그 우박 폭풍은 측정할 수 없는 손실을 야기했습니다. 성벽 하나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자금성의 영혼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달걀만 한 크기의 우박 덩어리들이 황제의 권력을 상징하는 황금빛 유리기화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기화들은 평범한 기화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600년의 세월을 견디고 역사의 수많은 흥망성쇠를 목격했으며 수많은 전쟁을 버텨낸 비밀스러운 기술로 제작된 예술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우박 한 번에 깨지고 일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유산이 단 30분간의 기상현상에 의해 손상된 것입니다. 우박 폭풍은 단지 기화를 깬 것이 아니라 영속성이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곧바로 조용하고 긴급한 보수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존 전문가들은 건물의 원형성을 잃지 않으면서 손상된 고대 기화를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라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대중의 시선을 피해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정교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가침의 상징이 그토록 취약했다는 것을 세상이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역사가 상처 입었을 때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시청자 여러분, 베이징 우박 폭풍의 진짜 피해는 찌그러진 수천 대의 자동차가 아니라 600년 유산에 새겨진 흉터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자금성의 황금 기화가 깨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산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경복궁, 창덕궁, 그 단아한 기와 지붕들이 과연 하늘로부터의 비슷한 공격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베이징의 비극은 깊은 경고입니다. 그것은 기후변화가 더 이상 자동차나 사무실 건물 같은 우리의 현대적인 삶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과거, 역사,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문화적 상징 그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극도로 취약해졌습니다. 자금성에 깨진 기화들은 그 어떤 과학 보고서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만약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폭풍은 단지 우리의 집을 휩쓸고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마저 지워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베이징 우박 폭풍은 단순한 기상 이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것이라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증명해버린 참사였습니다. 산산조각 난 자동차 유리창 너머로 진짜 흉터는 자금성의 기화에 새겨졌습니다. 600년을 버텨온 문화유산이 단 30분 만에 무너졌다는 사실은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닌 현재의 현실임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단지 베이징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복궁, 창덕궁, 그리고 모든 역사유산도 같은 위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금성에 깨진 기화는 단순한 손상이 아니라 별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과거와 미래 모두가 사라질 수 있다. 별표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